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삼성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모든 선거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예. 당락과 승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뭐 때로는 네거티브도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은 당내에서 벌어지는 경선이나 선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그 당의 동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되고 그런 가운데도 당락을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켜야 될 선을 좀 잘 지켜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예. 네, 뭐 지금 막 선을 막 넘고 말고 하는 문제들까지 예. 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데 조금 더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는 좀 계기들을 서로 후보들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이력 트집 잡고 뭐 이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뭐 선거 전략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뭐 지난 인터뷰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후에 28년, 30년 총대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되는가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28년 총선을 지휘하게 되니까요. 어떤 정책들을 중심으로 당의 노선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들도 뭐 선거를 해보지만 선거가 주로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캐릭터로 이렇게 선택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벽보 사진 잘 찍으려고 하고 네. 선거 공보물 예쁘게 만들려고도 하지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이 내놓을 이야기는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위해서 우리 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처방들을 내놔야 될 때죠. 처방전을 내놔야 될 때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처방전은 없이 그냥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예. 다른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려면 당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의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 승리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패배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결과를 얻었잖아요. 저는 참 뼈아픈 승리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는데 그 뼈아픈 승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저는 봐야 되는데 그 핵심은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았다고는 해도 전국 평균은 61%에 불과했어요. 네. 서울은 63%예요. 과거 지방선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투표율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국민들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특히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는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 와 닿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펴는 책임자들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투표율이 61%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 한 40%에 이르는 투표 포기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요구는 무엇이고 그들의 생활상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네. 그것을 챙겨내는 일에 당이 주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그 투표 불참자들 가운데서도 2030 청년층의 투표 불참률이 더 높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정치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거든요. 네. 청년의 65%가 정치가 내 삶에 별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자기들 예.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줄을 알면서 예. 청년의 마음을 얻겠다고 하면서 그럼 청년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를 왜 각자가 처방해서 내놓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흡사 미국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 같다. 한국의 민주당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유려한 말을 하는데 근데 뭐 어쩌라고 네. 우리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이 많이 그렇게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맘다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거기는. 예전에는 예. 미국 민주당이 아주 성공적으로 예. 그 미국 대중에게 어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라고 하는 논문으로 네. 정리된 바가 있는데 예.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40년 내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다가 예. 한 번 승리한 적이 있어요. 예. 이때 선거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예. 미국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자. 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이 많이 오는 나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해야 비로소 투표권이 발생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 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들을 설득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고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40년 동안 공화당에게 전패해왔던 미국 민주당의 민주당이. 역사를 뒤바꿉니다. 예. 그 이후 30년 정도 미국 민주당이 지속 집권을 할 수 있는 네. 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네. 그때 비로소 미국의 중산층 부흥의 시대가 열렸고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 그때 미국 민주당에 착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는. 그렇죠. 투표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노도강 중심의 강북 사람들이 투표를 안 나왔어요.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서 강남의 투표율이 훨씬 높았죠. 강남의 투표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민주당의 전략과 노선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예.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네, 옳은 생각이 좀 말씀입니다.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